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3일 예고에 없던 국정 브리핑을 열어 포항영일반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 발표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부풀려 마치 자신의 치적인 양 발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바닥을 보여줘야 속이 후련할까요?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지켰다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아닙니까? 평생을 법을 수호하고 법을 집행했다는 자가 하루면 들통날 새빨간 거짓말을, 그것도 전 국민을 상대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해댈 수 있는 걸까요? 떡락하는 지지율,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 촛불 집회, 후달리겠죠. 불안할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일까요? 하루라도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말이죠. 아니 이게 작년에 바닥이 좁으니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작년에 이미 올해 10월 말에 저거 시추하기로 다 일정이 잡혀있던 건데 갑자기 저걸 지금 대통령이 왜 발표를 하는 거지? 일단 첫 번째 그 시점에서 아니 저걸 왜 지금 다 알고 있는 건데 왜냐면 대통령이 어저께 본인이 자기가 승인했다고 했잖아. 예. 시추 계획을. 예. 아니 이걸 대통령이 승인할 사항이냐 이게. 이미 작년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동해안의 8광구 6-1 광구가 이번에 이제 8하고 6-1 광구라는데 그 사이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언저리인데. 그 언저리인데 여기를 시추하겠다고 예. 그 공개 입찰에 이미 다 뜬 거야. 작년에. 이번에 뜬 게 아니고 작년 10월 31일이네. 저기 보면 맨 밑에 보면 뭐 8-8하고 6-1 광구에 뭐 탐사 시추를 위한 무슨 여러 가지 장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네. 저 맨 오른쪽에 보면 2023년 11월 14일이잖아요. 그러네. 작년 11월에 저 이미 장비들을 다 구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추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게 지금 석유공사에서 예. 동해 그 광구 탐사 시추를 위한 시추선 용역 입찰 및 계약을 의뢰한다. 이건 작년 10월 31일. 11월 14일 날. 10월 31일 날에 이제 이 시추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고, 예. 11월 14일 날 시추선을 먼저 빨리 계약을 해야겠다. 왜냐면 시추선 구하기가 힘들대요.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작년 11월 이미 다 이야기 된 건데. 된 건데 지금 갑자기 대통령이 왜 이걸 갖다가 발표를 할까 직접. 석유가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예. 매장 가능성을 얘기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예. 매장 가능성을 갖다 이게 대통령이 말할 사안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보도자료로 그냥 한자보가 낼 일 아니에요? 그것도? 원래 저기가 그리고 시추가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야.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니야. 3년 전에도 한번 시추를 했었어요. 뭐 저 인근 지역에서. 그땐 지금 저긴 대왕고래라는 지역인데, 예. 이름인데, 방어라는 그 이름을 물고기 이름을 많이 붙여요. 방어라는 구조를 붙였는데, 예. 저 대왕고래라는 데가 지금이고, 저 좀 남쪽 아래쪽에 3년 전에도 한번 시추를 한번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3년 전에. 예. 2021년도에. 그때도 그럼 이렇게 지금 호들갑을 떨었냐? 그거 아니거든요. 4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홍사훈 기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산유국 선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홍 기자는 이미 작년에 올 10월 말 시추 계획이 잡혀 있었던 지역이라며 윤 대통령이 왜 갑자기 급발진하며 자신이 승인했다고 말했는지,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승인할 사안이냐고 직격했는데요. 이미 정부 입찰 정보 시스템의 시추와 관련해 입찰 공고가 났고 여러 가지 장비를 구매하고 또 시추선까지 용역 입찰 계약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 입찰 정보 시스템에는 이와 같은 입찰 공고가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그곳은 3년 전에도 시추를 했던 지역이라며 왜 이제와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우리는 대체 뭘 본 걸까요? 떡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입벌구의 몸부림을 본 걸까요? 아니면 이 장난질로 급등할 에너지 테마주로 재미를 보려는 폐악질을 본 걸까요? 2024년도에도 이런 개구라가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한심한 대통령,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나저나 윤석열 대통령은 쪽팔려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로써 탄핵 사유가 또 하나 늘어났는데요. 탄핵이 유일한 답입니다.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의 대북 송금 및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들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지검은 2018년 및 2019년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에 자금을 전달했고 김성태가 북측과 공모해 주가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을 부실수한 것은 물론 김성태와 구형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어 공정한 특별검사가 사건을 원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수사 의혹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검찰이 이 대표 수사를 본격화하는 데 기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잡힐 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압박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이 깊다며 이 전 부지사는 조사를 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검사들과 술자리를 벌이며 진술 조작을 회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단을 이끌고 있는 민영배 민주당 의원도 정적 제거,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온갖 조작 수법이 난무했다며 정치검찰이 오늘 특검법 발의 1등 공신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방탄특검법이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이걸 방탄특검이라고 하면 국회가 하는 모든 입법 활동을 그렇게 왜곡해서 제기할 수 있다며 입법의 본질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당사자인 검찰의 위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발의한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확 달라진 22대 국회, 발본 세원이라는 말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게 이런 거죠. 수사조작, 사건 조작이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는 조작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표지가리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심지어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꿉니다. 멀쩡한 녹취록과 같은 증거나 재판 기록까지 조작해댑니다. 피의자와 변호사는 물론이고 재판부까지 속이고 기망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1등 공신은 바로 정치검찰입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 습관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진실 규명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검법이 불가피했습니다. 아무리 조작한 사실의 진실이 밝혀져도 아예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고 이어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저희는 반드시 진실을 되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사체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 대책단은 오늘 이 특검법 발의에 머물지 않습니다. 수원지검뿐만 아니라 정치검찰의 모든 수사조작, 사건 조작을 추적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몇 개라도 발의할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발본색원하겠습니다.